네,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매는 잘 하셨나요? 오늘은 기관의 역대급 3조 원이 넘는 매도를 더 강력한 힘, 개인 투자자분들이 4조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그 물량을 모두 받아내는 정말 강한 힘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또 역시나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강했지만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은 더 많았고 또 코스닥 중소형주 안에서는 낙폭을 더욱 키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욱더 힘든 하루를 보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힘든 마음 저희 오늘 대박친구 1부 붉은 기둥에서 모두 보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오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신다면 붉은 기둥 특공 대장 주식 범 선생님이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힘들었던 부분 모두 챙겨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기둥 특공 대장 주식 범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범 선생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네. 인사부터 해주시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범 선생입니다. 자, 일단 저번 주까지는 웃으면서 이제 장이 마감이 된 것 같은데 또 이제 새롭게 또 첫 거래를 마치고 또 이제 둘째 주 첫날부터 좀 어떻게 보면 월요일에 대형주를 제외하고 나서는 좀 흐름이 좋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 좀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이제 구조 종목들 제가 체크해 드릴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은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수급이 좀 대형주 위주로의 좀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저는 이제 올해 초 아니면 이제 내년 연말까지 이제 대형주 랠리가 좀 지속되면서 이제 마감을 짓고 어느 정도 중소형 쪽으로 좀 이동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좀 아쉽게 또 대형주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중소형주 가지신 분들은 너무 조금 소외되어 있다고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시장은 올해 엄청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 걱정이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붉은 기둥 특공대 우리 시청을 해주면서 종목을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제 바닥 또 저점 이런 라인 때는 제가 잘 보는 전문가다 보니까 종목을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구조 요청으로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셔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라도 좀 덜 올랐다 싶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덜 올랐다 싶은 대형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덜 올라간 종목을 교체하고 올라가고 있는 대형주를 다시 교체한다 그쪽으로. 그렇게는 너무 좀 리스크가 큰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두 가지 전략인 것 같아요. 대형주 좀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잡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래할 것 같고 오히려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매수하면서 이제 가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많이 떨어진 중소형주요? 중대형주. 중대형주. 근데 완전 대형주 말고 삼성전자라든지 1등부터 10위까지 이런 대형주 말고 중형주, 중대형주 종목들에서는 아직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소형주들은 아직 지금 시기가 좀 빠르고. 예를 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바이오 업종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들은 좀 너무 좀 좋은 자리가 너무 많아요. 종목들이. 사실상 종목은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없고 또 항상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또 이렇게 어느 순간 또 바뀌어가면서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세 종목들은 많은데 주가가 너무 바닥인 부분이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차트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단기간적으로 그렇게 좋은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 지금 흐름에서는 결국 이제 반도체라든지 또 2차 전지 아니면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대부분 차트가 매우 좋은 흐름입니다. 근데 반도체 업종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에서 현대차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아무리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흐름이 꺾인다 그러면 매우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차라리 뭐 삼성전자 1차 협력사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1차 협력사라든지 아니면 LG화학의 1차 협력사들 중에서 아직 주가가 LG화학보다 현대차보다 삼성전자보다는 덜 올라간 그런 종목들이 아직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좀 더 집중하셔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아예 소외되어 있는 뭐 중소형주라든지 네. 아니면 막 크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1차적인 어떤 매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 업종들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실적이 기대가 되거나 아니면 올해 모멘텀이 지금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 네. 좀 많은 분들이 이게 질문해 주 재료 소멸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보다 네. 많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재료가 딴 쪽으로 묻혔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 악재가 터지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부분도 있지만 결국 테슬라라든지 해외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이슈들이 더 크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제약바이오 투심님이 좀 많이 눌리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네? 아쉬우셨겠어요. 뭐 아쉬워도 한편으로 좀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에게 이제 좋은 종목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고 오히려 뭐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에서 뭐 현대차를 지금 가격에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천을 이제 공략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을 미리 선취매를 해서 그리고 재료가 불면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자리에서는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매우 지금 포텐셜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네. 또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또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살짝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많이 맞습니다. 불안하시고 또 지금이라도 뭐 삼성전자를 갈아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현대차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아직 지금 새해 초반 아직 뭐 5거래, 6거래밖에 지나가지 않았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이제 증권사와 좀 애널리스트 그런 보고서에 따르면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코스피가 지금 JP 모건이라는 이제 외국계 증권 회사가 대한민국 2020년 연말에 올해 대한민국 지수의 최고치를 어딜 찍었냐면 3,200을 찍었거든요. 오. 3,200을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하면서 대한민국 증시가 저평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외국계 리포트를 딱 내놨는데 지금 몇 거래일입니까? 한 6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네네. 벌써 1월 둘째 주도 안 지나갔는데 벌써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보고서에 따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는 이제 고점을 찍었으니까 떨어질 것이만 뭐 기다려야 되느냐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고점을 뚫고 진짜 이제 저는 맥시멈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모든 증권사 쪽 애널리스트들 연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리포트를 보신다 그러시면 상단선을 그렇게 많이 높게 잡진 않았거든요. 대부분 3,200 많이 잡아야 3,100에서 200, 좀 더 많은 증권사가 3,200에서 300 사이인데 벌써 연초 1월 달 초반 2주밖에 안 됐는데 3,200을 벌써 돌파를 하면서 오늘 강한 시세를 한번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정도의 강한 유동성 장세라 그런다 그러면 분명 더 크게 갈 수 있는 거를 임시하고 있고 또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꽃은 결국 바이오 업종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면서 바이오 업종들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 또 너무 손실이 크다 아니면 또 이 종목을 좀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또 제가 특공 또 우리 노란톡에서 또 종목을 구조 요청하시면 제가 해드릴 테니까 또 많이 또 구조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지수가 예상했던 고점을 이미 달성을 하고 많이 올랐다고 해도요.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을 보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힘을 다시 한번 믿어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걱정보다는 우리는 앞으로의 바이오에 어떤 힘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들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걱정이 많으시다면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고 1번 방이 만약에 모두 차서 입장이 불가능하다면 2번 방도 열려 있으니까 그쪽 모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셔서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 모두 남겨주시면 붉은 기둥 특공대장 범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 종목을 구조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을 저희가 하나하나 구조 전략을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붉은 기둥 특공대 1번 방에 남겨주신 종목 상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절만 님이 남겨주셨고요. 날씨도 추운데 제 계좌는 파란색이라서 더 춥습니다. 매드팩토 매수하셨고 지금 매수가 11만 5천 원에 보유 비중 30%, 수익을 본 후에 재진입을 했고요. 매도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매드팩토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네. 가장 핫했던 그쵸. 네. 어떻게 보면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뭐 기대가 되면서 작년에 한번 상승률을 볼게요. 작년에 한번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이제 2월 달 이제 신규 상장은 이제 재작년 이제 12월 달에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이제 15,000원, 2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박스권을 그리다가 결국 2만 원에서 한 6배 정도, 네. 13만 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작년 9월 달 이후부터 4, 5개월 정도 이 검은 선 상에 이제 박스권 약 위아래 한 20% 내외의 구간에서 좀 박스권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좀 월봉 흐름인데 결국 좀 최근 좀 아쉬운 부분은 거래량이 좀 더 동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조금씩은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주가도 뭐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구간인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바이오 쪽 섹터 안에서는 그래도 낙폭이 최근 들어서 가장 좀 둔한 어떻게 보면 좀 우량한 코스닥인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흐름인 것 같고요. 결국 지금 3개월, 4개월 정도의 지금 박스권 구간을 거래가고 있지만 저점을 깨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 저점 라인대가 94,000원 라인대가 지금 저번 언제입니까? 9월 달에 저점 찍고 나서 한 번도 깨지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단기 대응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3,000원이 깨진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종목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지금 박스권을 좀 돌파해 주는 게 가장 급선무인 종목입니다.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도 참가를 한다고 어떻게 보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2주 전에 거를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일주일 정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 흐름을 보니까 저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점을 여기를 깨진다 그러면 종목을 뭐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손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포커스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좀 돌파하고 나서 이 종목은 추가 랠리가 10% 이상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만 뚫어주면 강한 또 원동력이 될 것 같아서 목표가는 전고점, 고점 돌파하고 한 15% 구간인 15만 원 라인대를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구조 정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매드팩토 박스권 돌파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 후에 13만 원대 매물대까지 넘어선다면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저희가 구조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노란톡에도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액바 살려줘 님입니다. 범 선생님, 엑세스 바이오를 매수를 했고요. 자, 이분의 매수가는 27,000원에 보유 비중 40% 들고 계십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건지 지금 좀 진단 구조 전략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진단 키트 이제 업종들이 네. 사실상 우리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종결이 된다라는 느낌으로써 이제 진단 키트 업종들이
많이 재료들이 이제 소멸이 됐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네. 사실상 좀 진단키트 업종들 회사들을 들어보면 공격적으로 지금 공장을 늘리고 있어요. 의외로 지금 뭐 시즌도 마찬가지고 공장을 새롭게 올해 들어와서 더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현지 이제 관계자는 아니지만 진단키트 관계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단키트 업종들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현지 어떤 뭐 업계 관계자들은 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느냐? 그럼 분명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 지금 기대가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상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와도 진단키트의 수요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 업종 관계자들의 이제 말인 부분이 즉슨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이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지금 진단키트 업계 관계자들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사실 에섹스바이오뿐만 아니라 시젠이라든지 진단키트 업종들은 대부분 좀 약세를 조금 하고 있긴 한데 그 안에서도 오히려 엑세스바이오는 흐름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다른 뭐 진단키트 오늘 막 수젠텍이라든지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은 더 많이 떨어졌던 부분인데 이 종목 그래도 저점 18,000원대는 깨지 않고 조금 더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종목들은 월봉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 흐름에서 결국 이제 거래량은 언제 들어왔냐면 올해 작년 3월달과 8월달 이때 흐름에서 이제 강하게 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박스권 구간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따로 지금 정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료는 사실상 뭐 빌 게이츠 뭐 테마다 아니면 뭐 진단키트 테마다 뭐 다양한 테마가 있긴 하지만 네네. 여기 지금 10월점 부근대인 17,000원, 17,000원이 깨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이 종목을 3만 원까지는 한 번 정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가 매물대인데 지금 요즘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슈팅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30%에서 40% 구간은 쉽게 도달하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9,000원에서 여기서 한 40% 정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목표 본정가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리스크를 키울 필요는 없죠. 지금 유명한 종목들은 이제 대형 2차 전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강한 흐름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에다 투자를 하시고 여기에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말되 본정가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7,000원을 어떻게 보면 비중 줄이는 그런 구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최종 목표가는 3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바이오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낙폭이 크지 않고 그리고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전략을 세워주신 만큼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익절하고 나오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구조 종목 보도록 할게요. 도담님이 남겨주신 앞타바이오 지금 보유 비중이 80%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79,000원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79,000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까? 일단 앞타바이오 네. 자리가 또 이거 너무 고점이네요. 고점. 이게 네. 투자자분들이 차라리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뭐 아예 뭐 대형주에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셨다가 좀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시는 거라면 조금 더 나은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바이오 변동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 크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저점 구간대에서 들어가신 게 아니고 고점 구간대에서 이제 들어가셨다 그러시면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종목이 이렇게 순식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자주 보이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뭐 재료도 좋고 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이제 참가한다는 그런 이력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테마로 엮여서 최근에 시세가 매우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다 많은 부분이 대규모로 뭐 3% 이상, 뭐 5% 이상 이렇게 떨어진 업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같은 날 대부분 약세였지만 1%의 어떻게 보면 조정폭이 약했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 안에서 매우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79,000원 라인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안으로 충분히 8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종목이 만약에 64,000원 여기 저점 라인 대가 종가상에서 이탈이 된다 그러면
지금 비중이 80%잖아요. 네네. 예, 비중은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종목들은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더 크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한 번에 이게 탁 깨졌을 때는 그 순식간에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티움바이오 똑같은 앞타바이오와 비슷한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긴 하나 네네. 결국 이제 5일선을 타고 올라갔던 흐름인데 최근 이 거래일 동안은 약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한 지금 한 20% 가까이가 지금 떨어졌어요.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순식간 안에 깨지는 그런 차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타바이오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금 비중이 너무 커서 만약에 한번 또 툭 깨져버리면 대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4천 원 라인 잡으시고 여기가 깨지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손절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64,000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주식 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난히 좀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종목 상담 바이오 쪽으로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노란톡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자 님이고요. 수고하십니다. 범 선생님 건승하십시오. 망할 제약바이오 경동제약을 매수하셨고요. 지금 매수가 11,050원의 보유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오늘 진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경동제약이요. 네. 예. 일단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요즘에 최근에 연말 12월 달 말미까지만 해도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맞아요. 보니까 네. 또 이제 새해 1월 달 들어오면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도 있다. 기대를 이러니까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기대를 뭐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셨더라 부분이다 보니까 뭐 실망도 좀 크신 부분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유동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들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산업 속에서 결국 후순위에서 이제 올라가는 수출 산업들이 저는 미래가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결국 지금 바이오 업종들은 지금 작년 기준 통계로 봤을 때 10대 수출 산업에 이제 등재가 된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말이죠. 그 뭐 주축은 당연히 뭐 시젠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 셀트리온 이런 업종들이 이끌어가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들이 지금 헬스케어 쪽에서는 매우 커지고 있다, 매우 커지고 있다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은 지금 매우 유리한 어떻게 보면 포지션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투자하신 분들은 물론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흐름 봤을 때는 지금 자리들이 매우 유망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경동제약 차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경동제약은 결국 거래량을 한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의 흐름은 그렇게 변동성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시세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8,000원에서 어떻게 보면 16,000원. 결국 이 박스권 안에 100% 바이오 종목에서 100% 이내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 뭐 생각보다 큰 변동성을 갖고 있다. 1년치로 봤을 때 100% 위아래 변동성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 거다. 이렇게 좀 보여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꾸준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3천억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의 포지션을 좀 제가 보여져 있던 흐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금 17년도, 18년도, 19년도 흐름을 보신다 그러면 매출액대가 어떻게 보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동일하게 3년 연속 동일한 매출대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400억, 400억, 400억 이런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고정 매출은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신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순간적인 코로나 테마에 엮이거나 코로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실적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회사에 네. 신규 모멘텀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 테마로 한번 이렇게 엮여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약품 제조하면서 그냥 크게 뭐 의약품에서 이렇게 실적이 좀 나왔다기보다는 코로나 테마로 좀 엮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실적이 꾸준하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거래량 동반하지 않고 그렇게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본전권까지는 기다리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이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본전권에서 좀 홀딩하셨다가 좀 비중을 줄여주는 게 저는 좀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된다 그러면 종목을 좀 빠르게 교체하시는 것도 하는 부분이 있겠고 아니면 이 종목을 좀 들고 있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신다 그러시면 충분히 홀딩해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목표가는 본전가 부근에서 비중을 줄여주는 게 맞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홀딩해도 되는 전략, 그치만 목표가는 본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좀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겠다 싶으면 그 전략도 괜찮다라고 그것도 보시는 괜찮다 거네요.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저희가 구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명이 살려주세요 님이시고요. 종목명이 GH신소재입니다. 매수가 1,250원에 보유 비중 5% 들고 계시는데요. 손절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벌써 마이너스 25% 손실권에 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한 12월? 작년 12월쯤에 음압병실 관련해서 맞습니다. 확진자 수 늘어날 때 네.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많이 네. 올라간 부분이긴 한데요. 그냥 조정이 좀 최근 들어 이제 가파르다라는 게 좀 많이 이제 초보 투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분들이 이제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뭐 잘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 비중 그렇게 고점에서 들어가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5% 정도면 추가 매수 전략이거나 아니면 비중 축소하는 전략도 네네.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전략들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음압병실 테마로 해서 사실상 뭐 실적이 폭발적으로 크게 뭐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2분기 그리고 올해 3분기 실적을 본다 했을 때 뭐 작년 흐름과 크게 달라진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 음압병실 수혜주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올해 코로나가 많이 나왔던 뭐 1분기, 2분기 그런 시즌에서는 크게 매출이 늘어난 흐름을 보지 않았을 때는 네. 결국 테마는 형성이 되어 있지만 뭐 크게 두각할 만한 실적이 바탕이 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 차트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한 번 고점을 찍고 난다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조정이 나오느냐 그러면 여기 고점을 찍고 나서 8월 고점에 찍고 나서 9월 달 조정 또 10월 달 조정 한 2개월 정도 그리고 3개월 정도 한 번 정도 이제 조정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슈팅이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지금 조정이 나온 지가 이제 약 1개월 정도의 조정이 나온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패턴을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한 2개월 정도의 아직도 이제 박스권의 구간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단기간 안에 이거는 해외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크게 뭐 변동사항이 큰 업종 같지는 않고요. 국내 확진자 숫자가 지금 1,000명 아래로 나오고 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500명 내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크게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면 다시 테마가 불어서 10,000원 이상, 11,000원까지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저점 라인대죠. 121선인 라인대가 7,000원 라인대가 오히려 좀 이탈이 된다고 하면 종가상 이탈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비중이 좀 작다 보니까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종목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1시간 남아있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네. 이 종목들을 저희가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범 선생님이 또 추가적으로 네. 올려주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바이오 업종들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네. 일단은 선택이 다 되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이 제가 딱 50분 내외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은 좀 제약 바이오 쪽 종목들을 특히 최근 낙폭이 큰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따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제일약품도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또 뭐 종목들이 막 크게 흔들리는 뭐 파미셀도 최근에 뭐 변동성이 조금 있고요. 그런 종목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최근 이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그런 종목들을 추려서 제가 오늘 못 해드렸던 종목을
제가 10종목을 추려가지고 꼭 올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제가 선별해서 너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정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낙폭이 큰 바이오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방송 시간 안에도 선정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붉은 기둥 특공대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나 님이 남겨주신 셀마 테라퓨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20%, 매수가는 8,000원 들고 계시는데요. 어제 오늘 이 거래 연속 좀 급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구조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종목 타점은 나쁘진 않으셨어요. 이게 박스권 구간에서 이제 고점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횡보할 때 탁 들어가셨는데 지금 이틀 동안 뭐 결국 뭐 거의 한 20% 넘게 네네. 뭐 그저께는 한 10% 오늘 14%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 이런 건 아닌데 이런 한두 종목들이 되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예, 초보 투자자분들은 매우 이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결국 이제 맞습니다. 바이오가 좋다고는 하나 네네. 결국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큰 변동성을 준다 그러면 투자를 뭐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나 맞아요. 이럴 정도의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국 이런 박스권에 이제 거치고 나서 또 이게 흐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설마들에서 제 기업 재무적으로 흐름을 본다고 할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소형주다 보니까 네. 뭐 최근에 박스권 구름이 좀 지속되는 흐름인 것 같은데 실적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연간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크게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하면서 임상 관련 회사는 아니지만 결국 뭐 종목이 뭐 여러 개를 좀 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뭐 영상 판독이라든지 뭐 디지털 솔루션이라든지 뭐 매드 파트너 네트워크 병원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 부분들은 뭐 건설 기계 뭐 임대 용역 사업도 하고 있고 광고 기획 뭐 어떻게 보면 좀 테마들이 좀 다양한 흐름인 것 같긴 하지만요. 이 종목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네.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 밑에 지금 양봉이 한번 빵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바닥권 구간 안에서 최대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봉 흐름에서도 최근 일주일 동안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거래량이 좀 가장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소형주라서 이제 계속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전략적으로 좀 잡아본다 그러면 여기가 지지가 된다고 하면 5,500원대 라인 되죠. 여기를 이제 지지가 한 번만 더 낸다고 하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 한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평가가를 낮춘 다음에 결국 이건 본전가 부근 조금 위에서 팔으셔야 될 만한 그런 종목으로 미래가 뭐 엄청나게 뭐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소형주고 변동성이 너무 커요. 네. 그 대신 이제 단기 이제 거래량이 들어와서 이 종목이 깨지만다 그러면 네네.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좀 어떻게 보면 조언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500원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 번 반등이 세게 나올 때 비중을 줄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거래량 없이 일단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5,500원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고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전략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붉은 기둥 특공대 2번 방에 계신 분들 구조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호님이고요. 종목명은 SGC 이테크 건설입니다. 매수가 74,000원에 보유 비중 40%.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건지 진단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주위 사람들은 들고 있으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범 선생님은 어떻게 들고 있으라는? SGC 이테크 건설. 네, 종목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변경이 됐네요. 변경이 됐는데 이 종목이 지금 뭐 기업 합병 분할이 되면서 이제 기업명이 살짝 바뀌었는데 이 종목이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은 이제 1,000억 미만입니다. 1,000억 미만이고 결국 이제 건설 기업인데도 우리가 건설주라고 하면 대부분 어디에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 대부분 이제 코스피예요. 네, 코스피인데 코스닥에 들어간 이유는 좀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
뭐 조건이 맞춰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스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고 결국 이제 건설주들은 최근 흐름이 좋았긴 부분이지만 너무 소형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로 적합한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 부분에서는 결국 나쁘진 않습니다. 실적 부분에서는 결국 꾸준하게 지금 연간 흐름에서 뭐 1,400억대 3년 전에 그리고 1,000억대 그리고 700억대 매출이 조금 줄고 있긴 하고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뭐 그렇게 뭐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700억 정도의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뭐 영업이익대가 올해 사업 보고서에 나올 거 가능성이 있다 보이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중장기적으로는 좀 효율적인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 그 대신 종목을 손절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 손절할 필요는 없냐면 결국 이제 기업을 건설 업종을 평가를 한다 그러면 EPS를 보고 이제 퍼를 추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퍼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 미만이에요. 5 미만이라는 거는 결국 뭐 엄청나게 요즘 유동성 장세에서는 저평가, 그러니까 실적 대비는 주가는 저평가인데 이 종목은 코스피의 건설주에 비해서 굳이 이 종목을 투자할 만한 그런 메리트는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종목이 홀딩 하셨다가 이제 본전 이상으로 6만 원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정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손절할 필요는 없고 일단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남아있는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아있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 또는 붉은 기둥 특공대 2번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안에 선정이 되지 못한 종목들이더라도 주식 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선정해서 종목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여러분들 종목 구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기둥 특공대 2번 방에 남겨주신 물타다 말라 죽다 님의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ST팜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매수가 99,000원에 보유 배정을 정말 추가 매수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70% 들고 계시는데요. 너무 일찍 추가 매수를 해서 아직 평단이 많이 낮춰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구조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제가 부터 97,000원이요? 99,000원이요. 99,000원 네. 조금 높긴 합니다. 근데 이제 ST팜 같은 경우는 뭐 결국 이제 CMO 사업 중 안에서 대장주를 어떻게 보면 코스닥 안에서는 대장주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결국 대한민국 CMO 산업이 엄청 커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놓은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한 종목을 더 꼽아라 하면 결국 이제 ST팜도 CMO 산업에서 이제 많은 곽강을 받다 보니까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반등이 12월 달에 강하게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조정이 뭐 이렇게 뭐 1개월 또 뭐 1개월 보름 이렇게 나오면 사실 요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이제 빠르게 이제 수익 보는 걸 좀 좋아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부분도 이제 못 견디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도 이제 많이 견디기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간 뭐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종목들을 잠깐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선택하셨다고 하면 결국 이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박스권을 지금 몇 개월 걸렸냐면 결국 이제 8월달, 작년 8월달을 고점 17만 원 찍고 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그리고 6개월, 7개월 만에 이제 올라간 흐름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조정 구간을 생각을 안 하시고 왜 이런 종목 대형주들은 계속 올라갑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이오 업종들뿐만 아니라 아니면 좀 행보 중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겨우 뭐 일주일 아니면 뭐 한 달도 안 된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잘 보시면 조정 구간이 생각보다 길습니다. 그리고 지금 ST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셨는 것 같은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바탕이 되는 그런 기업인데다가 결국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처럼 제약바이오가 많이 폭락이 나오는 증시 안에서 전저점이 이탈되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손에 꼽아요. 손에 꼽기 때문에 분명 종목 선택을 잘하신 것 같고요. 네네. 미래 종목도 매우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그 대신 이제 단기간 안에 조금 떨어지면 추가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평단가가 좀 높은 네네. 상태에서 비중도 크신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뭐 조금 뭐 변동성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 제가 완장은 안 치고 왔지만 뭐 오늘 제가 오늘 강력홀딩을 외치는 종목이 없었지만 이 종목 강력홀딩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도 바이오 안에서는 뭐 되게 무궁무진한 테마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11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네. 결국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물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위에 매물대가 없으면 목표가 설정이 말도 안 되게 할 정도로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오히려 전고점 12만 원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특공 종목으로 만약에 좀 구조 요청을 해주신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력 홀딩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강력 홀딩 하실 때 뭐 어떤 거 하기로 했잖아요. 네. 아직 안 네, 아직 안 정하셨나? 정했습니다. 네. 언제 강력 홀딩. 정하실 예정인가요? 네, 뭐 일단은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면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종목들을 찾기도 힘들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만약 그런 종목들은 그러면 오늘 만약에 전저점 이탈이 나왔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리를 이제 꼭 해야 될 종목들이 있고 네. 안 해야 될 종목들이 있긴 한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단은 뭐 구별하는 포인트는 결국 이제 종목이 업계에서 되게 상위권 회사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소형주냐 이제 중형주도 있겠지만 네네. 만약에 이 임상 회사라든지 아니면 네네. 뭐 코로나 뭐 백신 쪽을 만드는 그런 회사 중에서 유명한 회사면 셀트리온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 5대 제약사라든지 뭐 종근당 아니면 뭐 녹십자, 뭐 한미약품, 유한양이 이렇게 좀 알려진 회사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이 회사의 뭐 모멘텀이 좋거나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결국 이제 주가의 흐름은 미래 전망이 밝아 보이면 전저점이 깨져도 이런 종목들은 저는 단기간 안에 뭐 크게 뭐 정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 대신 이제 허울뿐인 종목들이 있어요. 뭐 실적도 바탕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냥 뭐 바닥에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 막상 까보니까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간 종목들이 있긴 하거든요. 아무리 네네. 바이오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제가 전저점 이탈하면 이런 종목들은 추가하지 마시고 비중을 줄여라. 이렇게 제가 구조 전략을 좀 하고 있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구조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 로봇 관련주를 또 매수를 하신 분이시고요. 한밤 대박짱님이십니다. 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휴림 로봇을 매수하셨고 지금 매수가 2,250원에 보유 비중 10%.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지금 2,250 이 종목은 원. 어떻게 구조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네. 이건 비중을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월봉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네. 뭐 거래량은 요번 11월 달에 역대 최대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상장 이래 최대 거래량이 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이 좀 나와준 부분인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주에서 그럼 대장이냐? 대장은 아니에요. 대장은 아니고 시가총액도 결국 이제 1,300억대다 보니까 네. 뭐 중소형주죠. 중소형주라서 결국 이제 한번 변동성 좀 큰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뭐 걱정을 하실 필요 없는 게 바닥 구간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강하게 들어와 있고 그 로봇 관련주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정책에서도 강력하게 이제 밀고 있는 그런 4차 산업 중에 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한번 눌린다 그러면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 그 대신 이제 추가 매수는 지금 61선 이탈이 됐네요. 61선 이탈이 돼서 이 점이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기다리시면서 정고점 이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전저점이 이탈이 되면서 눌린다 그러면
다음 지지 구간이 어디가 됐냐면 1250원입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좀 더 비중을 넣으시는 게 좀 더 중장기 전략에서는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부근대까지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홀딩 하셔가지고 매수가 이상으로 보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올라간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하지 않고 그냥 홀딩하는 전략. 하지만 만약에 전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1,200원 부분에서 추가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붉은 기둥 특공대 2번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언니. 범 선생님 영진약품을 4개월째 들고 있습니다. 평단은 8,000원이고요. 보유 비중 20%. 도와주세요. 오늘 너무 빠집니다. 이렇게 부자 언니님의 종목 영진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잘 선택하셨는데 뭐 평단가도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4개월 정도 이제 들고 계셨다는 흐름 보니까 뭐 네네. 결국 이제 고점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추가 매수 평단가를 좀 떨어뜨린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본전가 이상으로도 여러 번 기회가 나왔는데 이 종목을 조금 더 보려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10,000원 부근까지도 한번 올라갔던 흐름이었는데 아쉽게 이제 매도 기회를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으세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최근 뭐 일주일, 2주일 동안 좀 단기적으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흔히 말하는 뭐 거래량이 그렇게 뭐 많이 이탈이 되면서 아니면 지금 뭐 영진약품이 뭐 내부적으로 막재가 터지면서 그렇게 주가가 떨어진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 거래량을 보시면 떨어질 때 거래량이 붙은 게 아니고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이게 크게 이제 붙었다라는 거죠. 이제 결국 이제 상승할 때쯤 거래량 붙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 붙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주포라고 하죠. 뭐 큰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딱히 이제 이탈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올해 상반기 지금 1월 달 들어와서는 뭐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작년 9월 달에 뭐 거래량이 뭐 역대급으로 실리면서 여기 이제 14,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충분히 지금 4개월째 지금 기다려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이제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실적에서 좀 두각이 나타나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셔가지고 목표가는 정 고점 라인대 10,000원 잡고 가시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겠고, 지금 시간이 좀 제가 아쉽게 이제 마지막 이게 종목이 됐는데 네. 여기서 이제 봐드리지 못한 또 바이오 업종들, 또 많이 최근에 낙폭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너튜브에다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 못 받으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 방송도 또 있고 너튜브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또 구조 전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방송 시간 안에 내 종목이 선정이 되지 못한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너튜브를 통해서 주식 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종목 선정해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너튜브에 대박친구를 검색하시고 대박친구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주식 왕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